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인식적, 윤리적 기능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나의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자, 이 문제는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수호제기라는 작품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기능을 가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호제기라는 글에서 나의 두 가지 의미.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현상적 자아, 두 번째는 본질적 자아였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설이 되면,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현상적 자아는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 그리고 본질적 자아는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 다시 말해서 본질적 자아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식적 기능, 자, 정약용 선생님은요, 글 속에서 자신이 본질적 자아를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하는 나를 찾는 과정에서 유배를 가서 형님 집에서 썼던 그 현판을 그 현판에서 의문을 가졌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신의 과거를 사색하고 성찰하면서 본질적 나를 찾아갔거든요. 자,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그쵸? 나에게 어떤 것이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그 정약용 선생님은 그 수호제기라는 글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었어요. 써내고 서술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독자인 우리는, 아, 정약용 선생님은 그러했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인식하게 됐죠. 그런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면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또 내가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자아인 진짜 나는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나가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건가? 자, 그럼 이제 대부분 당연히 뭐예요?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본질적 자아를 지켜내기 위한 나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인식하고 윤리를 따져보고 윤리적 가치가 어떠한지를 따져보고 자 이런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터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호제기뿐만 아니라 어떤 수필을 읽든 또는 어떤 소설이나 뭐 시를 읽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식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독자의 몫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드라마를 보거나 똑같은 영화를 봐도 인식하는 게 다르고 윤리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잘 해야 또 좋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내 삶까지 확장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도움자료 한번 볼까요? 자,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었죠. 수호제기의 본문 중에 일부에.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모로 표시된 나, 잃어버려졌던 나. 그쵸? 이것은 본질적 자아고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고, 현상적 자아.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나. 그쵸? 이거는 세속적 나약한 자아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난 특징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용 그 선지를 보니까 전부 다 서술상의 특징하고 연관이 되고 내용 전개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자문자답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 봤잖아요.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 이건 내가 밭은 지켜야 하나? 그렇지 않다. 집은 내가 지켜야 하나? 그렇지 않다. 천하 만물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더라. 기억나죠? 그 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 그래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내가 유배 갔던,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12년 동안 했던 경험. 자, 거기서 골똘히 들어가 보니까 깊은 사색에 빠져가지고 나를 옛날에 그때의 나를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의미, 진짜 나의 의미가 뭔지 밝혀지는 거죠.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 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제목도 수, 제, 기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도 자 수필의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경험 나오고 깨달음 나오고 그쵸? 궁극에는 일반화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글쓴이는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했거든요. 자 주제는 뭔지 다 알죠. 자 그러면 본질적인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서 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유배 갔잖아요. 유배를 간 거는 쫓겨간 건데 내가 갈등하지 않아도 유배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비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선생님들 이런 걸 들고 와서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확대 유추하거나 너무 비약적으로 논리적인 비약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 객관식에 자꾸 익숙해지는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업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놓친 건 없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소홀히 하지 말고요.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짚으면서 오답 노트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글쓴이는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성찰, 그쵸? 위에서 나왔던 경험과 사색, 그리고 자문자답 이런 걸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의문에서 출발했죠. 수호제를 우리 형님은 왜 썼지? 이상한데?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뭐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큰형님의 집에 적힌 소재를 보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도 해설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움자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기억날 거예요. 자, 나 외에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를 자문자답을 통해서 이렇게 열거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를 구체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거, 뭐 천하 만물, 그건 내가 지켜하지 않아도 돼. 뭐 어디 가봤자 어딘가에 사실은 있을 거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더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235번의 선지를 도와주는 도움 자료입니다. 자, 개념 설명에도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는요, 나를 찾아 산만리 프로젝트처럼 선생님 서술을 했는데요. 사실은 내용 전개죠. 자, 그래서 내용 전개를 들여다보면, 자, 위 선지에 나와 있던 여러 발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의문 제기하는 데서요, 이상하다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데서 출발하죠. 맞죠? 자, 그리고 성찰. 자, 성찰. 물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어렵더라.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는 깨달음,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죠? 벼슬했던 경험, 그때 진짜 내가 아니었어. 자,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요. 아, 수호제기를 이제 수호제, 이거를 기로 삼으면서 이제는 내가 수호,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하는 거죠. 그냥님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는 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나의 두 가지 의미를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약용 선생은 어떠했고 그걸 보는 나는 어떠하고 내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 건가. 자,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서술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 자, 이제 본문을 떠올려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글 쓴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쭉 복기를 해보면서 거기서는 여기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지. 여기서는 이런 특징이 있었지. 그 이유는 이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습서나 선생님 해설지를 보고 그렇구나 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그걸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 걸로 내가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와 복기와 내면화와 그 다음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꺽 내 걸로 삼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필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로울까? 여기까지 고민을 한다면 기억도 잘 돼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수능 가는 그날까지. 아니, 어른이 돼서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찐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수필이 나한테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왜? 선생님은 효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PPT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선생님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진짜 나는 지키고 있나? 그쵸?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필과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을 연결할 수 있으면 오늘 공부 잘한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